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이 신규 확진자가 26명 늘었는데 이 가운데 해외 유입이 22명으로 지역 발생 확진자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3,771명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와 전남에서는 서울 송파 60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친인척과 직장 동료들을 중심으로 1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방역 당국이 관련 접촉자들을 중심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인데요. 광주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이 진단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송파 60번째 확진자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사이 최초 감염원으로 지목된 송파 60번째 확진자를 통한 지역 감염이 이어지자 지역사회에선 불안감이 다시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파 60번째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5일인데요. 이후 3일 뒤인 18일 광주에서 첫 관련 확진자가 나왔고 송파 확진자가 광주를 방문했을 당시 접촉한 친인척 9명과 이들의 직장 동료와 학원 수강생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송파 60번째 확진자가 광주 방문 사실을 숨기면서 지역 감염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광주에선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지난 16일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90대 여성 환자의 사망 이후 광주에선 두 번째 사망 사례입니다. 현재까지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는 광주 187명, 전남은 35명이며 사망자는 2명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산발적인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위험 시설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이 쪽방촌과 고시원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솔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요양시설에서 이용자 8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이용자 1명이 확진돼 접촉자 등 93명을 검사했는데 8명이 양성, 81명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이용자들도 진단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해당 시설은 임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구 산후조리원에서 지난 16일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77명에 대해 전수검사한 결과 6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초 도입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3만여 곳에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 조치를 3단계로 나눠 지자체에 배포하는 등 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쪽방촌과 고시원, 휴게소 등 방역 사각지대와 해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육가공 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시설별로 대비 수준의 차이가 났다며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시행돼온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일부 조정한 데 따른 겁니다. 다만 인원수를 제한하고 전자출입명부 도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10개 기관이 모레부터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소속 기관들도 준비를 거쳐 이번 주 중에 개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마다 인원 제한 내용 등이 다를 수 있어 이용객들은 방문하려는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이용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람이 몰리지 않는 휴가지를 찾거나 운영을 재개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나 이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전합니다.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2025년 완성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누구나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때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2,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조치의 우선 대상은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입니다.
오는 12월부터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이 소득 감소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임금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월 평균 60%의 실업급여를 최대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맞춰 모성보호급여 대상도 늘어나고 내년부터는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도 출산 전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늘어납니다. 이달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종사자의 직종도 IT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가 추가돼 9개에서 14개로 늘어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주는 실업부조로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최장 6달 동안 구직 촉진 수단을 지급하고 취업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소득 하위 70%인 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고용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의 고용 불안을 완화하고 사람 중심 투자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연결 전에 이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코로나19 현황 가운데 특히 중요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어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4명으로 크게 줄었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5월 8일 이후로 국내 발생 숫자는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이 월요일 통계는 지난 주말 검사실 가동률이 떨어진 걸 반영하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게다가 오늘 지자체별로 추가 확진자 소식도 있어서 숫자는 내일 조금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유입 환자는 22명으로요.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세계적인 대유행을 반영한 결과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296명으로 치명률은 2.1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중증 이상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은 19명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치료를 받는 등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도 903명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1,000명 아래로 계속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감염이 이 해외 발생보다도 해외 유입 사례보다도 지금 한 5분의 1가량 적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국내 방역 관리가 좀 잘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적어도 평가 결과를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위험도를 살펴보면요.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21명으로요. 그 이전 2주간 31명에 비해서 3분의 1 감소했습니다. 또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수도권의 환자 발생 규모만 보면은 10명대로 감소한 상황입니다. 네. 또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일명 깜깜이 환자라고 하는데요. 그 환자의 비율은 7%대로 낮아졌습니다. 집단 감염의 발생 수도 직전 2주간 비교했을 때 16건에서 9건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중요한데요. 80% 이내로 적정선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해외 유입 환자입니다. 그렇죠. 해외 유입 환자는 지난 2주간 1일 평균 27명이 발생했는데요. 그 전 2주에 비하면 11명이 증가한 숫자입니다.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교대 목적으로 입항한 이 선원과 그리고 이라크에서 입국한 우리나라 이 건설 근로자 중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해외 입국자는 모두 2주간 격리를 하고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방역 당국은 이 해외 유입 환자는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돼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외 유입 환자는요, 우리 방역과 의료 체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6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해외 유입에 대한 이 방역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까? 네, 일단은 비자를 제한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입국 시에 코로나19 확진 검사,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게 의무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정기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이 60% 이하로 이런 규정들이 적용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네. 상황을 정리하면 이제 국내 대부분 방역 관리 지표가 개선되는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코로나19 유행의 이 국내 확산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하고 있고 방역망에 대한 통제력도 지금 회복 중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방역 당국이 이야기하는 거는 수도권과 이 호남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직장이나 이 친목 모임 등 이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긴장을 아직 늦출 시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 확산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개방성 원칙을 준수하는 만큼 틈새 없는 그 검역과 격리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현재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해외 입국자 일단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네. 진단검사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는데 이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관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19일 저녁 6시 기준으로요. 자가격리 대상자는 32,654명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데요. 이 중 86%가 해외 입국한 자가격리자고요. 13%가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입니다. 네. 또 어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1명을 확인해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는데요. 확실히 해외 입국자가 늘면 늘수록 자가격리 관리에 대한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해외 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곳 그리고 2,700여 개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1,155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고요. 앞서도 강조했지만 외국에서 들어오는 해외 유입의 숫자를 억제하는 게 현재로선 제일 급선무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달 초부터 그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이 전자출입 명부제 도입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 넘었거든요. 그 진행 상황이 어떤지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0일이죠. 전자 출입 명부를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방역 당국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7월 19일까지 등록 시설은 전체 13만 2천여 곳입니다. 이 가운데 2만 7천여 곳은 의무 시설이 아닌데도 자발적으로 설치한 경우입니다. 네. 그간 이용 건수를 보면요. 이 QR 코드 발급 건수가 2,460만 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하루 평균 이용 건수를 따져보면 약 100만 건입니다. 네. 실제로 이 전자출입 명부를 통해서 역학조사를 한 경우 그 사례는 8곳, 1,784건입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가 전남 영광군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운동시설의 경우 이런 전자출입 명부를 활용을 했는데요. 같은 시간대 이용자 89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이용자와 이용자의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해서 모두 음성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771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6명으로 현재는 91.3%는 격리 해제되었고 903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19명이며 사망자는 어제 한 분이 사망하셔서 누적 사망자는 296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사무실 관련하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입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V빌딩과 하나생명과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어 두 집단을 강남구 사무실 관련으로 재분류하였고 7월 18일 하나생명 관련하여 2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4명입니다. 서울 강서구 소재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이용자 9명이 확진되어 접촉자 관리 및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해외 유입 확진자는 24명으로 검역 단계에서 10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 격리 중에 1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추정 유입 국가는 미국이 4명, 필리핀 9명, 파키스탄 3명, 이라크 3명, 카자흐스탄 3명 등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위험 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최근 2주간 주요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이 59.5%로 비중이 증가하였고 국내 집단 발생은 2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 경로가 조사 중인 사례는 8.2%로 지난 2주보다는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국내 집단 발생은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방문 판매,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호남권에서 소규모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20, 30대와 60대 이상의 비중은 약간 감소하였고 40대에서 50대의 경우는 방문 판매 등을 통해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폭 증가한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사례 증가에 따라 금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하여 총 6개 국가에 대해 해외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와 부정기편 일시 중지,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은 외국인 입국 시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들을 강화하여 해외 유입으로부터의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해외 환자의 발생 동향과 국내의 해외 유입 환자 수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이러한 위험도를 기반으로 해외 유입 환자 차단에 필요한 검역과 조치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발생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방문 판매 관련된 방문 자제 및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관악구의 리치웨이부터 시작해서 수도권 방문 판매, 대전, 광주 방문 판매 등을 통해서 50대 이상이 73%를 차지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한 집단 발병으로 위중증 환자가 24명이 발생했으며 안타깝게도 사망자도 7명 발생한 상황입니다. 방문 판매의 경우는 가정방문, 오피스텔 등을 통한 소규모 설명회 또는 제품 체험 행사 등을 통해서 장시간 동안 밀접하게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 또 같이 식사 등을 한다는 점에서 감염 발생의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중장년층, 특히 고령층은 방문 판매 관련된 모임이나 행사 참석을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방문 판매와 관련된 행사나 모임 참석 후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 씻기 등의 개인 예방 수칙을 생활화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며 특히 노인 등 고위험군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등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더욱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6개월을 맞아 그간의 국내 현황과 대응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7월 17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3,672명입니다. 연령으로는 중장년층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50대가 41.6%로 높았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56%로 조금 더 많았으며 중증도는 4월 30일까지 심층조사가 완료된 사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9.1% 정도가 산소치료 또는 그 이상의 중증 환자 치료가 필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망률, 치명률은 그간의 2.14%이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급속하게 증가하여 80대 이상의 치명률은 25.17%에 달합니다. 특히 사망자의 감염 경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의료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70%로 집중되어 있어서 이러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예방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유형도 4월 초 이전에는 S와 V그룹이 주로 발견되었으나 최근에는 모두 GH그룹의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85.3%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14.7%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 중에 내국인은 69.3%이고 외국인은 30.7%였습니다. 국내 발생의 경우에는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이 38.1%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기타 집단 발병으로 인한 경우가 27%, 확진자 접촉자인 경우가 9.2% 순으로 많았습니다. 국내 발생 초기에는 특정 종교 집단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집단 감염이 일어났으나 전 국민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생활 방역으로 확산세가 진정되었으며 이후에는 완화된 거리두기로 코로나19 이후 일상을 회복시키는 과정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5월 초에 수도권 유흥시설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사례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밀집, 밀폐, 밀접 시설 내의 감염으로 유행의 연결고리가 이어져 현재까지 산발적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저한 역학조사와 검사로 집단 발생을 신속히 찾고 적극적인 격리 조치로 추가 확산을 통제하여 지역사회 대규모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장기화에 대비해서 국내 발생 차단과 해외 유입 차단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도 방역 현장과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가 현재 진행형의 위기 상황이지만 6개월 경과된 시점을 계기로 그간의 발생 현황과 대응 조치를 정리해보고 그간의 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과 향후 과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대구 신천지 교회, 이태원 클럽 집단 발생 등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정부와 지자체, 보건의료인, 국민들의 협력과 연대로 유행을 통제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이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와 격려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담당자로서 먼저 국민 여러분, 보건의료인, 관계부처와 지자체 담당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간의 코로나 대응을 되짚어보면 성과도 있었지만 문제점과 그리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습니다. 그간의 주요한 조치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유입 차단 조치로는 강화된 검역조사와 특별 입국 절차 도입, 자가격리 앱을 통한 입국자 관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집중 관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의 조기 발견과 전파 차단 조치입니다. PCR 검사 체계 조기 가동, 선별진료소 검진을 통해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로 추가 전파를 차단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추적 시스템, QR코드, 자가격리 앱 등 ICT 기술을 도입하여 효율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자 치료 및 관리 조치로 생활치료센터의 도입, 전담병원, 중증 및 응급의료 체계, 권역별 대응 체계 등 다층적인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정착 노력입니다. 마스크 공적 공급, 고위험시설 지정 및 방역 수칙 강화, 감염병 위험도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 조치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안전한 방역관리 시스템을 정착시켜 일상과 방역이 균형 있게 접목되어 생활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협력 거버넌스가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중대본 총리님 지휘하에 관계부처, 지자체가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공동 대응을 해오고 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대응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의료 및 방역 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고 실천율도 낮아지고 있으며 중환자 대응 역량, 특히 전문 인력의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코로나19 이외의 일반 환자들의 의료 이용 위축 등의 우려 등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전이 불가피한 코로나19 전 세계 유행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방역의 목표는 우리의 의료체계, 방역체계, 사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의 발생 규모와 속도를 억제하고 통제하여 고령자 등 고위험군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취해왔던 각종 조치들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먼저 코로나19를 근본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백신, 치료제 개발과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력과 더불어 글로벌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 대응 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환자 진료를 위한 병상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며 아울러 코로나19 이외의 일반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제약받지 않도록 안전한 의료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철저한 감염 관리와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선별검사, 접촉자 조사 및 격리 등 역학적인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인력을 투입하고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근거 기반의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급휴가, 재택근무 등의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 다중이용 시설의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스크,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실천 문화와 사회적 규범을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 홍보 확산이 필요합니다. 저희 방대본은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과 협력하여 보다 안정적인 장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코로나와 함께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을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밀폐, 밀집, 밀접한 산밀 환경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표면 소독 등 코로나19 예방 기본 수칙을 일상화, 습관화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도 경계하는 마음을 늦추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돌이켜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해지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오늘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방안 등을 협의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 제주와 남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영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에도 내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가 27도, 대구 31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3,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